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시장에서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확률 높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 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5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죠. 현재 구독자분 4만 지금 이제 9,600분 지금 거의 700분 직전입니다. 700분, 800분 넘어서 5만 명의 달성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게도 이런 구독 버튼을 많이들 눌러주고 계신데요.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가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내어드리고 있죠. AI 2000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 이외에 차세대 2023년도 두 배급등 가능성이 높은 무료 자료집들을 총정리해서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주목할 점이 AI 관련 종목들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해서 총정리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자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무료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많이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6월 2주식 딱 3개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셀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가장 이 원자력 발전이 뜰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비서 나오면 검색 사이트 사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일정 금융 관리, 여행 예약 등 AI 개인 비서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제 이와 동시에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램 자체에도 AI를 직접 적용해서 PC 플랫폼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로 인해서 AI 비서의 한 걸음서 다가설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냐? AI 관련된 기술들이 증가하고 성장하고 많이 이용되면 이용될수록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뭘 하기로 했냐? 바로 인공태양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핵융합 기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핵분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인공태양 같은 경우 핵융합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어지는 삼중수소, 요즘에 이 후쿠시마에서 거르지 않고 방류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삼중수소가 바로 이 핵융합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전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일부러 이 핵융합을 위해서 이 방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무섭게 흘러가고 있죠. 물론 이건 나중에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핵융합 발전을 해야 될 만큼 인공태양 기술을 마련해야 될 만큼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준비를 하느냐? 실제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만 확인하셔도 얼마나 이 AI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먹을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AI 기술에서 가장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버 비용입니다. 이 서버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올해 수도권 전력 공급 신청 중 65%가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멈추면 안 돼요. 전기 공급이 끊기면 온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뿐만 아니고 특히나 대한민국에 지금 그 카카오톡도 이용을 못하고 인터넷도 사용을 못하는 지경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력난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나 심각하냐? 올해 수도권에서 전력 공급을 요청한 사용자 중 65%가 데이터 센터였는데 올해 수도권에서 접수받은 전력 공급 신청 551건 중 96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전력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있겠죠.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이 매년 증가가 예상되어 있는 현재 시점이라서 특히나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아직 AI 본격적으로 시대 안 온 거 아니냐. 이제 막 AI 시대 오긴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홀드갑이냐. 그 내년 내후년 뭐 우리가 5년 후를 걱정해 봐야지.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특히 이번 연도가 더 위험한데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왔냐면 초더위가 왔습니다. 슈퍼 엘니뇨의 서막, 때이른 폭염, 지구의 경고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4월에서 5월인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17년 만에 폭염 경고를 내렸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아직까지 최고 기온이 높은 시기는 8월인데 8월이 되기 전에 벌써 지금 5월달, 6월달에 역대급 최고치의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페인은 4월부터 40도씨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폭염의 원인으로는 기존 지구 온난화의 추세와 평년보다 따뜻해진 태평양 해수면 온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엘니뇨 현상이죠. 원래 이 지상에 있는 땅 대륙에 있는 온도를 바다가 식혀주게 되면서 사실상 이 우리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이 바로 바닷물이 했는데요. 이 식혀주는 역할하는 바닷물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냉각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고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온도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이번 여름에 폭염이 올 거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들죠. 특히나 7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특히나 8월달에 극심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 센터들에서도 긴급 사용을 위해서 전력 공급을 요청했던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럼 이번 여름에 어떤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올까요? 작년에 봤던 뉴스 그대로 나오겠죠. 올 여름 최악, 전력난의 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6월 달에도 최고치 기록할 거고요. 7월 달에도 전 최고치 기록하고 8월 달에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기 시작할 거고 그에 따라서 전력 공급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원자력 발전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정부는 먼저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간에 손실되는 전기를 먼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총배전, 손실량 연평균 1조 7천억 원 정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송전, 원래 전기의 생산 발생지로부터 이 전기의 사용지까지 송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엄청난 전력 손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하고 사용지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엄청난 비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재구축하고자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한국전력에서 다시 한번 전력 공급 안전망을 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장기 송전 설비 세부 계획으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전망과 송전 설비 확충의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안전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계절 및 시간대별 시나리오 기반의 설치 계획 도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력 융통망 보강을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원전을 적기에 연계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죠. 자연스럽게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 사는 것 대비해서 전기를 펑펑 썼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기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다가오고 있는 폭염이요. 40도에서 50도 가까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40도, 50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의 목숨이 흔들릴 만큼의 온도기 때문에 더욱더 전기 수급이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된 관련된 이슈들 정부가 마침 저 타이밍에 맞춰서 원전 전략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탈원전 파급 효과가 47.4조 원의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최근 통계를 통해서 발표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원정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정부는 우선 대한민국에 멈췄던 공사죠.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원전 관련들의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 하나만으로는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는 좀 아쉽다고 봐요.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렇느냐? 여태까지 역사상 봤을 때 원자력 발전된 종목들이 주가 상승폭이 컸을 때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결국 원전 수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된 관련된 기업들이 단순하게 이제 탈원전을 벗어나서 다시 원전을 복원한다는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고요. 원자력 발전된 기업들이 원전 수출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과거에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된 기업들이 원전 수출에 키워드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수출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 최근 원전 수출에 기대감을 꺾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정상회담에서도 딱히 달라진 게 없었는데요. 당장에 원전 수출이 미지수로 빠졌죠.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의 근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른 국가한테 원전을 수출할 때 자신들한테 허락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신들한테 허락을 받아라는 이야기는 그냥 와서 도장 찍고 확인하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이득을 챙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한국 원전 수출 같이 해주겠다 말만 해놓고 사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 사실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가서 열심히 협상과 함께 한국이 지금 수출하려는 건 대형 원전 수출이거든요. 대형 원전 수출, 큰 원전 수출입니다. 만약 대형 원전 수출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는 하나 더 수출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 바로 미국도 지금 당장 한국하고 같이 협력해주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선진국으로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SMR입니다. 소형 원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아까 전에 대형 원전 수출이 막혔다고 했는데 소형 원전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미 정상 SMR 협력 약속, 한국형 원전 수출 진통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수출은 힘들겠지만 다음 소형 원전까지는 저는 오히려 기대감을 세워줄 수 있다고 봐요. 2035년도 630조 시장으로 차세대 소형 원전 SMR 공동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체코 수출 제동 해결은 아직이나 지금 우린 대한민국은 이 SMR로서 해외 수출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SMR 기술을 보유하고 수출을 하는 방향성도 존재해서 사실 새로운 방식으로 SMR을 한번 밀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실제 캐나다에서 한국형 SMR 공급 추진을 현재 이미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SMR 원전을 수출을 하고 대한민국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SMR을 지어졌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SMR이 만들어졌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직 없어요, SMR. 한국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SMR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같은 곳에 수출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국 본토 안에 SMR 소형 원전을 지어놔야 혹은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줘야 첫 삽은 떠줘야 캐나다한테 너네 이거 좋아 우리도 이제 곧 할 거야 너네도 만드는 게 어떻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캐나다형 지금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소형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SMR 동맹 첫 성과고요. GS에너지, 두산, 삼성물산과 협력을 통해서 SMR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 전기는 경북 산업단지 같은 이 핵심적인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다 주는 핵심 기업체 여기 경북 산업단지는 아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단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현재 세웠고요. 원전 선진국 이미지 구축으로 원전 수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미국하고 사이가 더 좋아져야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대형 원전 수출까지 이뤄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미국이 당장에 해주지 않겠다라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거 말고 미국이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 SMR 그리고 SMR을 국내에 짓고 해외 수출까지 노려보는 그림을 현재 한번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SMR 관련된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이죠. 앞서 보셨듯이 직접 우리나라의 최초로 건설되는 SMR 소형 원전에 함께한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이 협력한다고 하는데 두산도 협력하고 GS 에너지도 협력하지만 저는 두산하고 삼성물산이 핵심이라고 봐요. 일단 건설 쪽에 과거부터 원전 건설에 지금 현재 한 획을 긋고 있는 삼성물산 괜찮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SMR 기업의 가장 많은 기술력을 길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부터 뉴스케일 파하고 협업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해외 SMR 사업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주가 파동이 가장 큰 건 일진파워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을요. 6월달 초부터 시장의 악재가 끝난 다음부터 매집해 나가기 시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6월달 좋은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지금 글로벌 흐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다시 한번 AI가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AI가 많은 전력 수급을 먹고 있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이 여름이 엘니뇨다. 이 엘니뇨는 보통 짧으면 2년에서 길면 5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덥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난이 단기간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난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전력 안정적인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수급이 중요해지고 이 흐름을 맞춰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을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에 안 되는 대형 원전 수출 말고 소형 원전 우리나라 국내에 건설 이슈도 있고 해외 지금 이제 원전 수출 이야기도 있으니까 캐나다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SMR 쪽에 집중되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어떤 이슈가 나오든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손가락만 빨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그림을 보면 언제 이 관련된 뉴스들이 부각을 받을지 딱 눈에 보여요. 지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딱 여름 시기입니다. 여름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관련된 종목들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관련 종목들도 물론 괜찮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6월 지금 현재 9일 날짜로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알트만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해당 이슈를 따라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단기간에 다음 주가 다다음 주 한 2주간 급등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 이런
좀 6월 달에 담아서 7월 달에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의 눈앞에 1, 2주간에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AI 자료집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집을 보시고 구글 AI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 그리고 네이버 AI 관련주까지 해당 이슈부터 종목까지 싹 다 심플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면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재진의 무료입니다. 100%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급등 추천주 1일 무료 급등 추천주 그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요 뉴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를 알기 위한 정보들,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 써야 되는 걸 제가 딱 10분으로 단축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 이런 AI 자료집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이라고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무료로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께서는 동일하게 앱스토어에서도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 이재진을 모두 다 검색을 하셨으면 그리고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들어오셨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키시면 되는데요. 바로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 1, 2분 정도 지나면 이게 이 열기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열기 버튼으로 바꾸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급등 추천주, 시황, 포착주 자료, 다양한 무료 자료들을 무료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들이죠. 무료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당일, 좀 늦어도 한 일주일 이내로 3에서 5% 단기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고 해당 종목들 80% 확률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칼 갈고 종목들 내어드리면서 좋은 수익들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난 정말 초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추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종목들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 주식시장의 흐름들, 우리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실제 이 내용 아셔야겠죠.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주요 변동 요인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 증시는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래서 우린 오늘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전부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단축해 줄 수 있을 만한 아침 시황글입니다. 매일 8시 30분에 올라오니까 꼭 보시면 실전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입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는 다양한 급등 오늘 주요 급등 종목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지 뉴스와 함께 주요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주식과 흐름을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AI 자료집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AI 자료집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두 번째 공지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맨 아래 보시면 자료집들이 3개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AI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은 수익들이 나실 수 있으시니까 요 자료집 클릭하셔서 다다음 주 6월 9일까지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AI 관련 종목들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가시면 좋아요. 이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도요. 핸드폰 번호 없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핸드폰 번호 없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번호도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 아무 혹은 장전시와 아무나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하세요라고 화면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크 순서대로 하시면 바로 가입하는 화면에 넘어가고요. 이메일 주소 중에서 주의할 점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주 사용하시는 거에다가 네이버.com 요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메일로 아무것도 안 보낼 거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밀번호 1, 2, 3, 4, 5, 6 쉽게 하셔도 되고요. 성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으셔도 만들 수 있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그인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100% 무료로 싹 다 무료로 평생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큐.